첨가하지 않은 말린 과일에 한해서입니다. 달콤한 맛을 더할 뿐만 아니라 방부제 역할까지 한다는 건조과일 속 설탕, 많게는 40%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건조과일은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먹는 양이 적지 않습니다. 푸른이 대충 한 6, 7개 이상 될 것 같고, 네. 포도는 알로 치면은 한 송이 가깝게 될 분량인 것 같거든요. 얼핏 봤을 때도.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한 번에 자두 6, 7개씩 못 먹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먹죠. 이거는, 예, 금방 뚝딱이죠. 그러니까 많은 양, 되게 많은 양의 과일을 먹는다고 치면은, 네. 이게 영양가로 가면은 좋을 텐데, 그게 네. 아니라면은, 살만 찌우는 거는 아닌가, 좀 건강에 좀 좋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영양 간식으로 알고 먹은 건조과일, 혹시 설탕 덩어리를 먹고 있는 건 아닐까? 당절임 과정을 거친 건조과일의 당분과 열량을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같은 종의 생과일도 구매했습니다. 실험은 먼저 과일 속 영양소부터 추출해 그 양을 확인합니다. 다음 추출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의 양을 따져 열량을 계산합니다. 건조과일에는 특히 당분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설탕에 절임 과정을 거친 건조과일, 생과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과일은 건조되면서 영양소는 3배에서 5배가량 농축됐지만 그만큼 열량이나 당분도 많아졌습니다. 건조과일은 생과일에 비해 당분 함량은 3배 이상, 열량은 7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첨가물을 넣은 건조과일은 원래 말리기 전에 생과일과는 전혀 다른 영양학적 특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당이 많이 된 그런 건조과일의 경우는 그 자체가 마치 설탕물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비만이라든지 또는 비만으로 인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많은 합병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과일을 먹었을 때의 당분과 열량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빠지고 설탕 절임까지 한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생과일을 말린 건조과일은 대개 10배가량 무게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생과일보다 쉽게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만큼 섭취하는 열량도 지나치게 높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판되는 건조망고 한 봉지의 열량은 어린이 일일 권장량인 1600kcal의 절반가량, 성인의 경우 3분의 1 수준에 육박합니다. 당분 함량으로 따져보니 초콜릿 5개 반을 먹는 것과 같고 250ml 탄산음료를 3캔이나 마신 것과 같습니다. 당분의 일일 권장 섭취량인 50g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건조과일을 영양간식으로 잘못 알아선 안 된다는 판매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 당절임이에요. 그 자연 과일 말린 게 아니고 고객님 설탕을 많이 먹이면 아이들이 예를 철분 이런 걸 갖다가 흡수를 못하게 방해하는 게 설탕이에요, 고객님.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얘기죠. 첨가물을 넣지 않고 건조과일을 만들 수는 없는 걸까?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건조과일만을 고집한 지 5년. 아이들에게 첨가물을 뺀 간식을 먹이고 싶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100%짜리 뭔가를 찾아서 아이에게 좋은 건강을 보존할 수 있게 미래에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목적을 두고 이제 좋은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계기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습도와 온도에 민감한 과일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건조과일을 만들기 위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건조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화까지 성공했지만 시장 진입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지켜온 신념은 첨가물의 유혹을 이겨낼 것입니다. 건조과일의 수요량이 많아지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 첨가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표기와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네, 식품 첨가물의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기준치는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가 정한 한계 수치일 뿐입니다. 특히 이산화 황과 같은 첨가물에 취약한 천식 환자들은 건조과일 섭취를 삼가는 게 좋습니다.
네.